공정거래위 예. 김상조 위원장. 최근에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서 정부가 네네.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이 방향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장님 동의하세요? 예, 뭐 블록체인은 아마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상화폐,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예.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예.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저희가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그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 중이시군요. 뭔가 약관 어긴 거 없는지. 그럼 뭔가 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와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예.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예. 약관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규제라기보다는 제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여긴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곳들은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희 전자상거래법 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다라면 예. 관계부처의 통보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럼 관계부처에다가 여기 통보를 하면 거기서는 이걸 업계에서 퇴출시키거나 이렇게 폐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최근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관련 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런 수단도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예. 현행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예.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 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안 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적절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그 부분에선 소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도박이라고 보세요? 법무부 장관은 도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게 경제학자의 입장입니다. 예. 수수께끼 같은 말씀. 그러면 투자와 투기는 구분 못한다. 경계가 애매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도박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을 상황은 아니고 적절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쪽이시군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정 수준을 놓고 특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되겠죠. 분명히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곳들도 있고요. 문제점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 자, 재벌개혁 얘기 제일 큰 얘기가 하나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재벌들한테 셀프 개혁안 제출해라.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할 기회를 주겠다. 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를 한 게 지난해고요. 1차 데드라인이 작년 말이었는데 최대 재벌이죠. 삼성하고 현대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2차 데드라인이 이제 3월입니다. 그때까지도 안 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의 재벌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그 수단들은 이미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작년에 저희 공정위를 비롯한 각 부처의 업무 계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후퇴함이 없이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재벌 개혁을 추진하되 그 수단은 충분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제가 12월 또는 뭐 3월 이렇게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면서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어떤 개혁을 요청드리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차 데드라인이 3월, 그럼 최종 데드라인은 상반기 끝나는 그 시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12월과 3월의 차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3월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3월 이제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때까지도 어떤 의지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없다라면 저희들이 이런 어떤 다른 부처의 어떤 계획과도 상응하는 어떤 수준에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의 합리적인 개정 방안들을 고민해서 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투기와 투자를 경제학자 입장에서 나누기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잘 이해를 정확히 못했거든요. 청취자들이 막 해석을 보내주세요. 이시한님은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은 결국 도박이란 말 아닙니까, 앵커님?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분 해석이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을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졌는데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관련 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런 수단도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현행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 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안 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적절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뭐 확실한 그 부분에선 소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도박이라고 보세요? 법무부 장관은 도박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게 경제학자의 입장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 그러면 투자와 투기는 구분 못한다. 경계가 애매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도박이다라고 뭐 이렇게 못 박을 상황은 아니고 적절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쪽이시군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정 수준을 놓고 특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되겠죠. 분명히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곳들도 있고요. 문제점이. 네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 자, 재벌개혁 얘기, 제일 큰 얘기가 하나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재벌들한테 셀프 개혁안 제출해라.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할 기회를 주겠다. 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를 한 게 지난해고요. 1차 데드라인이 작년 말이었는데 최대 재벌이죠. 삼성하고 현대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2차 데드라인이 이제 3월입니다. 그때까지도 안 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우회적인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 최근에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서 정부가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장님 동의하세요? 블록체인은 아마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상화폐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예.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예.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저희가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그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 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더 표현을 쓰지 않고 재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 그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전체의 재벌개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그 수단들은 이미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작년에 저희 공정위를 비롯한 각 부처의 업무 계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예. 후퇴함이 없이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재벌개혁을 추진하되 그 수단은 충분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12월 또는 3월 이렇게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면서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어떤 개혁을 요청드리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차 데드라인이 3월, 그럼 최종 데드라인은 상반기 끝나는 그 시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12월과 3월의 차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3월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 중이시군요. 뭔가 약관 어긴 거 없는지. 그럼 뭔가 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와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예.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예. 약관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규제라기보다는 제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여긴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곳들은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희 전자상거래법 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다라면 예. 관계부처의 통보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럼 관계부처에다가 여기 통보를 하면 거기서는 이걸 업계에서 퇴출시키거나 이렇게 폐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최근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요.